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 경기에서 엄청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의 폼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까는 손가들이 있다다 싶어서 손흥민 선수 은퇴해라, 폼이 역대급으로 안 좋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싸워왔던 것을 이제 닦아내리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 폼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안 좋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통합 분석실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프리시즌에 원래 폼이 좋아야 되나? 프리시즌 첫 경기에 폼이 좋은 게 정상일까? 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를 드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폼이 역대급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를 걱정해야 되나?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저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이런 썸네일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두거나 상단에 이제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 48분 코너킥을 첫 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52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이제 엔드라인을 타고 패스를 넣어주면서 코너킥 2개를 만든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너킥을 통해서 토트넘이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코너킥을 얻어낸 것이 어느 정도 경기를 끝내는데 영향을 주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 편을 들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 칭찬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또 너만의 의견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토트넘 현지 영국에서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가 올린 기사의 내용을 갈무리해 왔습니다. 뭐라고 골드 기자가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위에, 여기가 제가 원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 위에 존슨과 솔랑키가 전반전에 기량이 세팅한 것으로 보였고, 손흥민과 베르발 역시 마찬가지였다. 베르발은 지난 시즌 말 훈련장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후에 복귀한 첫 경기에서 엉성한 패스를 몇 번이나 시도했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제가 영상에서 말한 듯이 존슨과 솔랑키가 못했다라는 똑같은 저와 같은 분석을 내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여하튼 골드 기자와 저의 의견이 동일했다, 저의 의견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코멘트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둘 다 말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리듬을 찾지 못해서 공을 2번이나 잃었다. 손흥민의 근데 막힌 크로스와 태클이 토트넘이 골을 넣은 코너킥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면서, 제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골드 기자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얻어낸 상황에서 이제 골이 나왔다, 그것은 주목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왜 주목할 만할까요? 일단 엔제 감독은 세트피스 전술이 없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 우리가 하던 대로 해라, 들어간다 라는 그 에라 모르겠다 신념의 세트피스 신념을 가지고 있던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랭크 감독은 세트피스를 잘합니다.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로 골을 상당히 많이 넣었던 상위권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코너킥을 얻은 상황에서 그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준 토트넘 1티어 기자, 골드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프리시즌 첫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폼이 안 좋았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AI에게 이제 이런 적이 있느냐라고 통합 분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I한테 질문을 하냐? 그게 컨텐츠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은 비난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경에 286이 처음 나왔죠. 근데 컴퓨터 왜 쓰냐? 그냥 우리는 수기 작업으로 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비난하는 거리가 말도 안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AI는 정보 탐색, 정리, 창작 같은 영역에서 이미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안 쓰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산업과 사회는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챗 GPT,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등 전부 AI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고 있는 가운데 AI한테 질문하는 거를 컨텐츠로 쓴다고? 라고 말하는, 정말 제가 비난은 안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신의 인생들은 그렇게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증폭시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료 분석을 훨씬 더 잘해주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AI의 분석대로 제가 질문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비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AI 비서에게 질문을 했는데, 프리시즌부터 초반부터 잘하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메시가 예외적으로 프리시즌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지난 2월에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식을 앞두고 펼친 프리시즌 경기에서 메시가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메시는 마스터클래스다라는 찬사와 함께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해주는 AI 비서, 아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관리의 신 호날두 다들 아실 텐데요. 호날두의 경우 이제 월드클래스급 폭발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프리시즌에 스포르팅 리스본 시절부터 이제 맨유 시절까지 프리시즌 경기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나왔지만 이제 골 도움을 2-3개씩 몰아쳤다는 기록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AI가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의 신 호날두조차 이제 프리시즌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 못했으니까 폼이 안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프리시즌에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선수들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시즌에 폼이 좋을 수밖에 없는 선수가 누가 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월드클래스 선수들,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은 시즌 내내 폼을 유지하려면 프리시즌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상태는 60%에서 70%로 맞춰서 서서히 올리는 게 손흥민 선수와 같은 클래스의 선수들의 기본 전략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폼이 안 좋아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잘하는 게 걱정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프리시즌에 유난히 잘하는 애들, 튀는 선수들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유망주, 그리고 신입생,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되는 유망주, 신입, 그리고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리시즌에 폼이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시즌이 들어가면 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프리시즌 유럽 축구 거의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 프리시즌에 날아다니는 애들이 정규 리그에서 잘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프리시즌에 잘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이번에 토트넘에 영입된 신입생 쿠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두스는 여기서 공을 이제 뺏기지 않으면서 앞으로 치고 달려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가면서 선수를 다 뚫어버리는 미친 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폼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는 돈니였는데요. 돈니 역시 이제 이 선수가 또 요번에 못하면 임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프리찬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냅다 슈팅을 때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바로 이번에 1골 1도움을 기록한 부스코비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 역시 토트넘에 영입됐다가 임대 보냈다가 이번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는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드라구신, 단소까지 4명의 선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 그 센터백 선수도 있고 그 선수 5명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스코비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버페이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들어가자마자 미친듯이 뛰던 이 수비수인데 여기서 코너킥 상황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1도움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쿠두스의 이제 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선수가 지금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이 박스 안까지 들어왔다? 이거는 명백한 오버페이스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아직 불신하시고 있는 AI가, 이 AI 근거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때요? 타당하시죠? 할 말 없으시죠? 여하튼 이렇게 제가 최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넣기 위해서 아비서의 도움을 많이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역대급으로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후반에 투입되어서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뒤에서 떨어지는 세컨드 볼을 슈팅을 때렸습니다. 근데 역대급 홈런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 폼이 왜 저 정도냐? 손흥민 망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 링크 시켜드리겠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롱스로인 전술을 쓰고 있는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세컨드 볼을 튀어나오는 공을 중거리 슛을 쓰는데 손흥민 선수를 기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엔제 감독 시절에 이렇게 코너킥에서 튀어나온 공을 안 때렸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걱정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이제 자신의 폼, 페이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바로 리그 중반부터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FA컵 8강 리그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후반부의 폼을 맞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폼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벤제마를 넣었는데 벤제마 잘했잖아요. 김덕배도 잘했고요. 케빈 더 브라이너도 잘했는데, 메시, 호날두, 손흥민, 김덕배와 같은 선수들은 프리시즌을 조용하게 보내다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 챔피언스 리그, FA컵 리그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시점에 폼을 절정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프리시즌 첫 경기를 보고 손흥민 선수를 지금 못한다고 깐다? 지금 역대급으로 못했다고 비난을 한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은, 손흥민 프리시즌에 폼이 안 나왔다고 손흥민 까는 애들은 마라톤 준비하는 선수가 워밍업에서 땀 안 흘린다고 비웃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표현은 아닙니다. 아비서의 표현으로는 진짜 무식한 소리지 라고 아비서조차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비유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교권에서 고등학생 때 1등에서 10등 사이에 꾸준하게 나오던 학생이 이제 3박 4일 가족이랑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좀 공부감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본 시험도 아닌 모의고사에서 원래 100점 가까이 나오다가 70점 나왔다고 까는 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유 들으니까 딱 감이 오시죠. 여하튼 축구에서는 영원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감독 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스코비치, 그리고 신입생 쿠두스, 임대 떠날지 모르는 돈니 등등은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이제 감독에게 자신을 어필해야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일시적으로 폼이 안 좋다고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 나무를 한 그루 보고 있다. 전체 숲을 보는 것이 아닌 나무 한 그루 보면서 망했다, 손흥민 끝났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손흥민 선수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프리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다른 선수들은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시차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일주일 늦게 복귀했죠. 그리고 나서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영국 현지에 맞춰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못한다고 이때다 싶어서 비난하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추갈못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3살이 되면서 예전과 같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리그 경기도 아니고 프리시즌 첫 경기 폼 안 좋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쌓아 올려왔던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나쁜 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가 점점 폼을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과 함께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